네, 이번 시간에는 운동생리학, 근신경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운동 단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동 단위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근육 조직은 근수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신경세포, 운동신경세포와 신호전달, 정기적인 신호를 받게 돼서 최종적으로 근수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운동 단위라고 하면 신경세포, 운동신경세포가 지배하고 있는 근육세포의 결합. 다시 말해서 운동 단위는 움직임의 기능적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골격근 그 전체 구조는 많은 운동 단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단위를 해부학적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여기 그리는 그림처럼 이 운동신경세포가 이렇게 노랗게 표기되어 있는 게 이제 세포의 몸통, 셀 바디가 되겠죠. 이 몸통 주변으로 이렇게 가지처럼 보이는 게 수상돌기라는 그 어떤 외부로부터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있고, 또 그 수상 돌기를 따라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축삭 돌기가 구성되어 있고, 축삭 돌기를 따라가게 되면 마지막에 동그랗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근섬유, 다시 말해서 근육세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말 가지, 그 축삭 돌기의 종말의 가지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육세포에 이렇게 결합되어서 신호 전달을 하게 되고 결국 근육이 수축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축삭 돌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이 수초로 감싸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기선을 생각하면 전기선이 이 피복으로 감싸져 있잖아요. 절연체로. 그것처럼 마찬가지 이 축삭 돌기도 이 수초라고 하는 이 확대한 그림을 보면 그 지질 성분의 물질로 구성된 수초라고 하는 것에 쌓여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 수초와 수초 사이에 이렇게 마디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마디를 우리는 랑비에르 결절, 그러니까 여기서 결절은 노드라는 영어를 번역한 건데 결국 마디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그 해부학자가 19세기 후반에 발견한 내용이라서 랑비에르 결절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 랑비에르 결절은 결국 이 마디와 마디 사이의 공간은 이 전기적인 신호가 뛰어넘어서 바로바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의 수상돌기에서 받은 신호가 최종적으로 근육세포까지 가는데 속도를 빠르게 이렇게 높일 수 있는데 기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신경세포에서의 운동신경세포에서 탈분극이 일어나면 최종적으로 근육세포에 전달이 돼서 이 근육세포가 근수축이 일어나는데 빠르게 신호를 전달하는데 필요한 게 바로 이 랑비에르 결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운동 단위가 하나의 운동신경 세포와 결합되어 있는 근육세포인데, 이 운동 단위의 특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동 단위는 보시는 그림처럼 이 척수에서 나온 운동신경 세포가 요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마찬가지 이 랑비에르 결절이고 축삭 돌기가 되겠죠. 그죠? 요게 이제 골격근을 지배하고 있는데, 맨 위에 있는 그림에서는 이 근섬유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고,
한 6개 정도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4개 정도로 보여지고, 맨 아래쪽 그림은 2개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운동 단위는 신경세포가 지배하고 있는 근육세포의 숫자, 비율에 따라서 장력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운동신경세포가 지배하고 있는 근육세포의 숫자가 많을수록 큰 힘을 내고 빠른 수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피로에 대한 저항은 낮겠죠. 그죠? 그래서 그 운동 단위의 장력이 발생하는 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크게 3가지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실무율의 원리라고 해서 운동신경세포가 지배하고 있는 이 근육세포는 한번 이렇게 신호가 가면 이 지배하고 있는 운동 단위 안에 있는 근세포는 다 같이 수축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신호가 왔을 때는 근섬유 2개가 수축이 되고, 맨 위에 여기서 자극이 왔을 때는 근섬유 6개가 수축이 된다. 이 그림에서는 2개, 4개, 6개로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 몸은 1대1부터 1대 300 이상 아주 많은 근섬유를 지배하고 있는 조직까지 다양한 운동 단위가 분포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최소 단위의 운동 단위는 눈꺼풀이라든지 혹은 손가락, 후두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 하나가 결합되어 있는 근육세포 하나가 1대1로 결합되어 있는 조직이고, 뭐 눈꺼풀 같은 곳, 손가락 같은 것도 1대 10 정도의 내외로 결합이 되어 있고, 허벅지라든지 큰 근육들은 1대 몇백 이상의 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단위는 실무율의 원리라고 하는 그 운동 단위의 자극이 신경세포로부터 오게 되면 지배받고 있는 근육세포는 다 같이 수축을 하게 된다. 그런 원리를 띠고, 두 번째, 점진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동원되는 운동 단위의 수가 많을수록 힘이 크다. 좀 전에 설명한 거는 지배하고 있는 운동 단위의 골격근의 세포의 숫자가 많을수록 장력이 크게 발생이 된다는 설명이었고, 지금 힘의 점진성의 원리는 운동 단위가 여러 개가 다 같이 자극을 받을수록 힘의 크기가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운동 신경세포가 지배하고 있는 근육세포의 숫자가 다양한 형태로 분포하고 있지만, 이 다양한 형태가 많이 자극을 받을수록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작은 근섬유의 지배이든 큰 근섬유의 지배이든 이 운동 단위 하나하나가 같이 수축을 하면 더 큰 힘을 낼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특성은 운동 단위는 큰 힘을 필요할 때 큰 운동 단위가 동원된다라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가락과 눈꺼풀 같은 아까 후두 같은 곳은 1대 10 이내의 운동신경세포와 근육세포의 결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곳은 큰 힘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작은 운동 단위가 동원이 되고, 예를 들면 달리기 같은 거, 뭐 역도 같은 아주 큰 힘을 내야 할 때는 큰 운동 단위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크기의 원리, 사이즈 프린시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운동 단위의 특성은 좀 전에 설명드린 크게 3가지의 원리에 따라서 동원되고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운동 단위에 대한 그 문제가 나오면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번 시간에는 근육의 수축, 다시 말해서 근육의 수축이
결국 움직임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 인체의 움직임의 단위는 신경세포와 근육세포의 결합인 운동 단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 운동 단위는 하나의 운동신경세포가 지배하고 있는 근육세포의 결합인데, 이게 좀 작은 숫자의 근육세포를 지배하기도 하고 많은 숫자의 근육세포를 지배하기도 하는데, 지배하는 근육세포의 숫자가 많을수록 큰 운동 단위고 큰 힘을 낸다. 하지만 피로에 대한 저항력은 좀 낮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 단위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